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큰데요. 여러분들 계좌는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올해 한 17% 올랐었고 코스닥도 거의 35%의 급상승을 보여줬는데 최근 며칠간은 좀 조정받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시장이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급등을 하고 로봇이나 2차전지,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막 이렇게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도 좀 따라가 보고 싶어서 책도 좀 보고 이제 연금저축계좌에는 ETF밖에 거래를 못 하니까 이제 그 ETF들로 조금 한번 대응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개별 종목도 조금 투자를 하고요. 당연히 뭐 이제 배당주는 계속 모아가는 거는 그대로 가고 일부 자금들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이 빠른 테마의 어떤 순환 속도? 이 테마가 조금 살아나나 보다 했더니 절롱겨가고 또 절롱겨가고 뭐 이제 이게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니 뭐 대외 변수가 뭐가 생겨서 훅 꺼지고 이제 이런 변동성이 되게 이제 크더라고요. 뭐 아무리 주가 지수의 상승이 크다고 해도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를 통해서 이제 쭉쭉 끌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이걸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수익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려 그러면 얼른 겁나서 팔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높지 않고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배당주 투자만 한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제가 단타 투자하는 사람처럼 계속 그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좀 꿈꿨던 여유로운 삶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한 1, 2주 정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배당주 투자를 이제 다시 조금 집중하려고 여태까지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거든요.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배당금에 중심을 두긴 하지만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배당금에다가 주가 상승을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주가 상승과 배당금의 어떤 수익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라고 봤더니 메커리인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0년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배당금 수익이 한 50%, 주가 상승이 50%더라고요. 배당금 수익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이제 주가도 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하고 조금 상황 봤다가 다시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되긴 했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배당률이 높은 일부 종목들은 배당 수익이 10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배당금은 잘 받았는데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뭐 얻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한 최근 5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다 합쳐봤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뭐 대략적이긴 하지만 배당 수익이 한 60%, 주가 상승이 한 40%나 되더라고요. 꽤 비중이 크죠. 그리고 그 비율도,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도 꽤 높았는데 뭐 10몇 %는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당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가 상승을 수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건 시간을 길게 늘여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배당 투자의 매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게 꾸준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피로도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고 뭔가 내가 여기에 너무 뭔가 중독돼 있다, 도박판에 중독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지금 어저께는 뭐 일부 손절도 하고 뭐 당연히 익절도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것들만 사는 중이거든요. 다시 이제 팔았던 것들로 어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이 채널에 맥쿼리인프라 때문에 이제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맥쿼리인프라 전용 계좌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뭐 그런 계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모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전용 계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전용 계좌인데요. 이제 이건 조금 사실 투자 규모가 크신 분들한테 이제 맥쿼리인프라 모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맞는 계좌인데요. 이게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거든요. 15.4%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종합소득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래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좌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모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라는 게 뭐 이제 좀 어렵기는 한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뭐 이런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해 만든 이제 회사인데, 현재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게 맥쿼리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전용 계좌라고도 불리우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2021년에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입하라고 막 프로모션도 하고 그랬었는데, 세제 혜택 기간이 사실은 작년 말까지였어요. 저도 만들어만 놓고 조금만 이제 넣어놨었는데, 이게 뭐 작년 말까지 끝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크게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게 추가 기간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 기간도 25년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3, 4, 5, 이제 3년간이 연장이 됐고요. 가입 기간은 이게 이제 최소 1년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년 말까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뭐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이랑 몇 개 뭐 증권사 하는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개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이제 대체를 하면 좋겠는데, 주식 대체는 안 되고 처음에 현금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사는 것만 가능하고요. 계좌를 해지할 때는 이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배당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사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납입했던 뭐 기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걸 재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납입 한도는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는 ISA를 하면 좋은데, 이 지금 요 부분은 종합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분들한테 맞는 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신 분들은 ISA 계좌 개설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IRP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계좌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1억을 꽉꽉 채워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배당금이 1년에 뭐 600몇십만 원 나올 거거든요. 세 전후로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은 15.4%, 그게 이제 지방세 포함해서 15.4%니까 한 14% 정도 보면 되는데,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이제 다른 소득 대비해서 보면은 10%를 추가로 내야 되거나, 뭐 심한 경우는 30% 이상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미발생되니까 금액을 따져보면 한 70만 원에서 거의 한 21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 피 같은 돈을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투자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한번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이슈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여서 조금 뭐 대상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은 이제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절세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시기가 되면 적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